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브노트는 41조. 그다음에 문제집은 문제집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 313조 117번 잠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거기 1번과 2번과 아니, 117번. 117번. 자, 한번 보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기한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계약일자가 2018년 5월 5일이고, 잔금 지급 약정일이 2018년 11월 25일이고, 실제 잔금 지급이 2018년 12월 18일이랍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군의 토지 매매로서 토지 거래 허가일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 2018년 1월인데 여기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1월 16일로 고쳐주시고요. 2019년.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2018년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2019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과 3번을 2018년을 다 몇 년? 2019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그 다음에 5번도 2019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도 2019년으로.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을 2019년으로 고치라고. 예. 자, 그러면 보죠. 우리는 양도세는 언제죠, 여러분? 잔금 지급 약정이라 실제 잔금 지급이라 실제 잔금 지급일 2018년 12월 18일이죠. 근데 그에 따른 허가를 언제 받았대? 2019년 1월 16일 날에 받았죠. 그러면은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허가일. 그래서 2019년 1월 16일을 기준해서 2019년 3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2019년 3월 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죠. 그래서 요거 날짜를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1번, 2번, 3번, 5번, 4번만 빼고 다 몇 년으로 고쳐라, 여러분? 2019년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320조 134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안 풀었는데 한번 풀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거주자가 어디?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면 국외 토지를 양도했답니다. 이때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대요. 그러면 이때는 국외 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년간. 몇 년 이상이면 되니까? 5년 이상이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1번 맞는 말이죠. 5년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몇 년이 보였으니까 10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외 자세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없다. 2번 맞는 말이죠. 3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어떻게 돼? 다르대.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소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어디로 가야 되죠?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다만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소지로 가야 되겠죠. 4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원칙, 국내 사업장 소재지 원칙 맞는 말이에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밑줄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4번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못 보던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라.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거 얘기 싶은가? 못 보던 거 나왔다. 이거 못 보던 건데 너 나가서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 뭐는 아니다.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고 보던 데서 답이 없으면 그때는 못 보던 걸 찍어야 되는 거야. 이때 보던 거냐 못 보던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만 못 보던 건 다 못 본 건데 너나 없이 못 본 걸 말하는 거야. 예. 자, 5번.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자 여기 밑줄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 없고 있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만 해주고 국외 부동산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나왔죠. 오케이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325조 넘어갈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역시 뭐 올해도 충분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이죠. 높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또 올해 개정됐죠. 자, 부동산을 뭐함으로써 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면 요걸 뭘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뭐. 자, 올해도 이미 이번 주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2019년도 부동산세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내년도 걸 또 싹 뜯어 고쳐야 돼. 아주 징그러 죽겠어. 근데 역시 내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과세 강화야, 과세 완화야? 과세 강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도 과세 강화인데, 자, 결론, 요거 별표 3개 역시 충분히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3가지야. 첫째, 과세 대상.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비과세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확정되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3파트 나누는데 역시 비과세가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 뭐 과세 대상은 별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별표 2개.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요약집을 좀 자, 문제 풀면서 갑시다. 문제 1번 보죠. 별표 2개 쳐져 있는데, 다음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관한 소득세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부동산 임대 소득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 밑줄 여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눈 한번 보세요.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밑줄 채굴에 관한 권리. 밑줄 몇 개 쳤어요, 여러분? 3개. 요걸 다 동그라미 뭐함으로써? 대여. 이게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여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대여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 첫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담보물건이죠? 이거는 담보물건이야. 근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건이 아니고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담보물건은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잖아. 아니, 우리 물건에서 용의물건, 담보물건 했잖아. 담보물건 몇 가지? 세 가지. 뭐? 그거죠? 다 아신 거죠? 예. 그 거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은행 실무에서 인정되는 거야. 관습법상 담보물건이라고 그래, 이거를. 실무에서 오랜 관행 동안 인정되고 있는 담보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 법정 담보물건이 아니라 은행 등 채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게 바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뭐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요것 등을 다 모함으로써 여러분 여기는 대여죠, 대여. 요게 포인트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세 대상은 역시 시험은 이거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아. 보기 지문에 나왔어도 얘는 답 아니야.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 항상. 예. 그럼 여기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여기서 사실상은 것은 뭐를 말하냐?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을 임대 주고 월세 받았다.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냐. 그거는 공법에서 하시고 우리 세법은 그냥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묻는다, 묻지 아니한다. 묻지 아니한다. 실질이 뭐면 토지나 건물이면 다 과세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했대. 이해하세요? 네. 예. 그러면 그거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예전에 그 강남역 쪽에서 강남에 보니까 이렇게 강남에서 건물을 공사하기 전에 터파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물을 철거한 상태야. 그러니까 무슨 상태야? 나대지 상태죠. 나대지 상태. 요 나대지 상태 건물 이제 터박이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임대 주는 거야. 한 달간, 두 달간.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요걸 누구한테 임대 줬을까? 그죠? 어떻게 알았어? 잘 아는구만. 포장마차 사업자한테 임대 주는 거야. 나대지를. 그럼 하루당 얼마씩을 받는데 이게 짭짤하죠. 그럼 그것도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하여튼 토지나 건물을 근데 여기 사람 무지하게 많더구만. 강남에 포장마차니까. 스키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상의 권리 갑시다. 요게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 물론 이거 이제 올해 요게 개정된 거죠. 전세권과 임차권은 물론이지만 뭐예요,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이죠. 근데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냐 아니냐 여부는 하나를 더 따져야 돼. 뭘 따져야 돼?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가는 거고 공익사업과 관련됐을 때는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기타 소득이야. 기타 소득. 그러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지 안 된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고사장 가면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을 빨리 전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어야만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가불병정 민법 특공대를 풀면은 이제 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머, 그러면 뭐 1번, 2번 보니까 막 대법원 판례 문제 나오고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해하시오. 가불병정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정신 못 차려. 그러면 벌써 한두 문제 초반에 한두 문제 틀려버리면 이제 뭐야?
이제 자신이, 외로워져? 상실감이, 자신감이 상실돼. 그러면 이제 뭐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이제 막 뒤섞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는 문제 푸는 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미리 찾아놔야 돼, 안 찾아놔야 돼? 찾아놔야 되죠. 그걸 언제 찾을 거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전 대비 문제 요령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때는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게 뭐다? 기타서도. 어떻게, 공지. 요것 하나의 요령이죠, 뭐.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어디로 간다? 기타소득. 그러면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으로 간다. 그 얘기죠. 어쨌거나 모르는 거 아셔야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계산함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요 소득 금액을 계산한 구조가 달라요.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장부,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 발생한 것만 인정해줘. 그래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기타 소득은 얘들은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장부가 있어 없어? 없어. 증빙서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법정 경비를 적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됐다. 매주 당첨돼 일생에서 한 번이야. 그러니까 장부가 있어 없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매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연 5년간 계속 매주 3천, 제가 이제 13년간 3,000원씩 샀어요. 주택복권을 모을 때는 매주 3,000원씩 들어갔어. 왜냐면 6조가 나오거든요. 한 조당 500원이야. 그러면 1, 2, 3, 4, 5, 6조에 500원씩 하면 얼마? 매주 3,000원. 그래서 최대 당첨금이 얼마냐? 3,000원이야. 마지막 6등 하나 당첨된 게 유일한 당첨이야. 13년을 해갖고 당첨된 게 3,000원이야, 연병을. 그럼 필요경비 얼마야? 계산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13년간 모다가 최대 당첨된 게 3,000원이야. 그럼 3,000원 기타 소득금에 이런 그래서 이렇게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법에서 정한 경비율. 그래서 70%를 때려버리거나 60% 때려버려. 그러면 당첨,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내가 당첨금, 로또 얼마죠? 한 매당 얼마 되냐? 로또 안 해봐. 1,000원이야? 아니, 당첨번 하나 주어지는 게 얼마냐고. 그럼 필요경비 1,000원이잖아. 다만 그걸 5개 사냐, 10개 샀냐, 그러니까 10만치 사느냐가 다르지. 자, 10만원치 샀어. 그래, 10만원치 샀어. 매주 10만원치 샀어. 자, 그 중에 하나가 25억이 당첨됐어. 그럼 이게 당첨이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수익 금액. 이제 뭘 빼야 돼, 여기서? 필요경비 빼야죠. 이때 필요경비 얼마 빼는 거야? 그동안 10만원치 매주 샀던 걸 다 빼냐? 그거 어떻게 확인해? 못하죠. 그래서 그냥 요 금액의 70%를 그냥 무조건 까버려.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경비율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게 기타 소득이야. 근데 뭘로 분류가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장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증빙서류 실제 발생한 것만 인정해줘.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공제와 기타 소득일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달라. 계산 방식이.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예 필요경비를 공제를 안 해줘. 다 세법에서 다 달라. 알면 알수록 돌아버리는 게 뭐야? 세법이야.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자르는 게 제일 좋아. 결론. 지상권과 지역권은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냐 있냐. 없으면 사업소득, 있으면 기타소득.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기.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그래서 결론 1번.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의 범위죠. 부동산은 물론 뭐 부동산상의 권리, 공정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채굴에 관한 권리를 자, 뭐 했어요, 여러분? 대여. 이게 1번이죠. 자, 2번 갑시다.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 임차권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을 포함하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제외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하는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보내버려라? 기타 소득으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자,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과세 대상이고요.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이건 비과세죠. 자, 3번.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비과세죠.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답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고요. 그래서 순수한 게 바로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죠. 1주택 소유의 주택 임대소득. 주의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택수 1주택은 임대주택수야, 소유주택수야? 소유주택수야, 여러분. 1주택의 임대가 아니라 1주택 소유의 주택 임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살질 못하고 임대 준 거야.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돼? 임차 가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뭐가 떴냐? 갭 투자가 떴죠. 갭 투자란 거 알아? 갭 투자는 뭐하고 매매 대금과 전세금의 차이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매매 대금이 5억 원이야. 5억 주면 살 수 있는데 전세를 4억 주면 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실수는 얼마? 1억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갭 투자죠. 갭 투자. 지금 요즘 갭 투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시세가 떨어지는 거야. 시세. 그나마 또 뭘 받았으면 대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LTV 뭐 DTI 뭐 살충제 뭐 이런 거 뿌리잖아. 난 살충제밖에 모르겠어. 씨. 다 아시죠, 여러분은? 예. 그래서 그만큼 시세가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면 전세금이나 대출 가능액도 줄어드는 거죠, 뭐. 그럼 차액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갭 투자가 앞으로는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많이 했어, 갭 투자. 뭐 3억, 5억짜리 매매면 뭐 3억만 있어도 2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다.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전세금 끼고 대출금 끼니까 나머지 차익만 현금 구입하는 거죠. 이거 물리는 거죠, 이제. 팔리지도 않아,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게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그 주택이 1주택인데 무슨 주택이면? 그렇죠. 고가주택이거나 그게 어디 있으면 국외에 소유한 주택은 묻지마 무조건 묻지마 무조건 과세야. 그 다음에 올해 한시적 규정, 올해 확정됐죠? 내년에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죠. 이거는 주택수만 따진 거고, 이거는 뭘만 따진가? 금액. 그래서 금액은 얼마야? 2천만 원 이하죠. 실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컨트롤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주택임대사업체 세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제시해야 되는가. 제시를 할 때 여러분이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세법만 갖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못하면 이제 단순한 중개 기능밖에 못하는 거죠. 그럼 단순한 중개 기능은 복도방으로 가는 거야, 뭘. 그럼 우리가 복도방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냐고.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 여기 보시죠. 자, 요거는 단 언제까지만 하는 거죠? 2번 2018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2019년부터는 과세를 받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니까 요거를 연 14% 분리과세로 종결시키도록 개정되는 거죠. 내년 요거 다 계산 방식 다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내년도 거 작업하느라고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강의 끝나고 그거 작업하다 가야 돼. 속이면 얼마? 2천만 원. 언제까지만? 올해까지만.
그럼 얘는 특징이 뭐만? 금액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따지지 않아? 주택수를 따지잖아. 얘는 거꾸로 주택수만 하나면 금액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컨트롤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대.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이 된 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당연히 뭘 빼야 돼? 필요 경비를 빼야 되죠.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계산 구조가 총수익금에서 뭐야? 필요 경비가 뺀 거죠. 근데 임대가 안 되면은 뭐가 줄어들어? 월세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뭐만 발생하고? 필요 경비.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가? 손실 발생하는 거죠, 뭐. 이때 시험에는 요게 나오죠. 총수익금에.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뭐야, 여러분? 임대료야, 임대료. 임대료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 월세, 월세. 그럼 월세를 받지 않고 내가 뭘 받았거나 전세금이나 뭘 받아서 보증금을 하면 얘는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단 말이야,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건 부채야, 부채. 잘 알잖아.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던 걸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잠시 보관하는 예수금 성격을 띠는 거니까 소득이야, 소득이 아니야? 소득이 아니야. 그러면 월세를 받는 사람과 전세를 준 사람 간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요걸 형평을 맞추겠다는 게 바로 뭐야? 간주임대료잖아,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뭐에 대한 거야? 전세금과 보증금이야.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원래. 부채야, 부채.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전세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과 반환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고? 목적물을 돌려받고, 임차 목적물 돌려받고, 그 대가로 뭐, 보증금, 전세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월세를 받는 사람과 전세금을 받은 사람 간의 소득 금액의 과세 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겠다면 이걸 조정하겠다는 게 바로 뭐야? 간주임대료 아니야? 그러니까 써져 있어. 뭐로? 임대료로 뭐하여?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야? 요즘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근데 이게 토지나 상가 등이다. 그러면 이때는 간주임대료 뭐야?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야. 무조건. 근데 이게 뭐면 주택이다면 주택은 서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임대사업자한테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면 그게 누구한테 전가되니까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잡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아무리 다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세금을 빵빵빵 때려도 그걸 누구한테 전가시켜버려?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니야. 보증금 올리거나 뭐 하면 돼? 월세 올려버리면 돼. 그 앞장서는 게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부녀자 뭐야? 부녀야? 부녀해? 과세한다 안 한다? 예, 잘 봐야 돼. 주택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조건 또 과세를 안 하면 너무나 다주택지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가 돼버려. 그래서 예외.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전이 이런 걸 무지하게 좋아해. 요즘은 옛날에 이런 거 안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예. 근데 요즘 여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를 잘 봐야 돼? 3, 3이 잘 보랬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하여튼 얼마 초과면 3억 원을 여기는 뭐야? 초과. 요즘 이런 걸 잘 물어보잖아, 출전이.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인지 아는지. 요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이때만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는 첫째 뭘 잘 봐야 돼? 임대 목적물을 보셔야죠. 토지를 임대하거나 상가했다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야. 문제는 뭐야? 주택일 때 문제야. 주택 외우지 마.
임차인들의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 목적상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해서 3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간주 임대료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갖고 장난쳐. 아무리 과세 대상이라도 뭐가 없으면 임대료가 없으면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주택을 전세 줬어. 그럼 주택 전세 줬대. 그럼 뭘 받았어? 전세금 과세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뭐가 아니면 332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문제 이렇게 섞어놓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나오죠? 관리비도 나오죠. 관리비.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비도 임대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매달 받는 거 아니야. 매달 받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다만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실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당연히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하죠 뭐. 그 다음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제 보험 차익. 임대 목적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데 그게 더 큰 거야. 보험 차익을 노린 사고도 가끔가다 많이 발생하죠. 자, 요게 기본 중이죠. 그래서 예전엔 여길 물어봤다면 요즘은 여기서 물어본다고, 여기서.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우리 2번 몇 번까지 풀었죠? 3번까지 풀었나? 예. 자, 4번.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응? 아, 1번이 갔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자, 3번.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야? 비과세. 그죠? 다만, 고가주택가, 뭐는 국외 주택은 과세. 4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요거를 말하는 거네요. 어느 날 현재 과세 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을 뭐 했다? 양도했다. 이건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한 거야. 당해 연도 중에. 그럼 과세 기간 종료를 했지? 없죠. 그러니까 양도 현재 시점에서 주택과 부수토지 자 무슨 가에? 밑줄 실지 거래가에. 아니야. 보유니까 기본이 보유는 실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실지 거래가의 기준이 아니라 뭐야?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그리고 고가 할 때 고가는 얼마를 말하는가? 9억 원 초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6억 원 초과니까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자, 5번. 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는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를 적용한다. 그죠? 주택은 원칙은 과세하지 않지만 332에 걸리면은 그때는 과세한다. 일정한 경우가 바로 봐. 332죠. 일정한 경우 뭐? 332. 우리 이렇게 약속해요. 332. 그래서 시험 문제 딱 입수했는데 332 나왔다 그러면 제가 고사에서 332다! 그러면 눈치채야 되죠. 운동장에서 332다! 그러면 눈치채야지. 그럼 난 도망가야 돼. 332다! 그랬더니, 바바리맨인가? 한번 쳐다보지 말고. 332 놓치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332 때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적용한다. 갑시다. 문제 2번 갑시다. 옛날 문제네. 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2001년도 12회 문제. 일부 수정했네요.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맞아, 틀려? 당연하죠. 부동산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 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았대. 그럼 그것도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맞죠? 저서 2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3번은 이제 개정한 거죠. 고친 거죠. 그래서 수정했다. 그 얘기야. 수정은 제가 고친 거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으로서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상권에 대한 지하 또는 그래서 일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지표는 물론 지하는 물론 또 어디까지? 지상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를 미친 다음에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하 또는 공정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이 설정하거나 뭐 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자, 뭐야?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기타 소득이죠. 근데 여기는 어디로 갔어? 사업소득. 그 밖에 지역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소득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기타 소득. 그래서 결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순서가 바뀌었죠. 이해하시나? 예, 결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어디로 가고 기타 소득이고 그 밖에 지역권과 지상권이 어디로 가는가? 사업소득. 그래서 여러분 3번이죠. 죄송합니다. 3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어떻게 했어? 바뀌었어. 이해하셨어요? 예, 요거 별표 하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과세대상한 거 사실은. 자, 4번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맞는 말이죠? 예. 다만 이게 모일 때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아마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까. 왜냐면 목적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목적물 제시할 것.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 옛날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왔어. 그래도 잘 넘어갔어. 자,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이게 왜 두 개가 나왔냐? 합계액이 아니라 앞에 놈을 지우세요. 앞에 놈의 합계액을 지우시고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밑줄 이게 중요해. 2천만 원 이하. 아, 뭐에 걸렸네, 여러분?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죠.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내년에도 일로 가르쳐야 돼. 내년 2019년부터는 올해 확정됐네요. 아니, 확정된 게 아니라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는 연 14% 분리과세로 확정됐네요. 이제 국회 올라가겠죠. 지금 발표된 건 정부안이야. 정부안이기 때문에 이게 꼭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어. 자, 어쨌거나 뭐 내년 국회에서 이거를 내년 2018년을 2년간 더 연장할 수도 있어. 2020년으로 개정해갖고 연장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일몰 규정 도입으로 삭제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2019년 14% 분리과세로 정부는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4번 풀어봅시다. 4번. 뭐, 문제 3번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 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닙니까? 주택으로 판단하라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걸 물어본 거죠. 바로 비과세와 사업소득금액 계산 물어본 거죠. 1번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자, 요걸 말하는 거죠. 고가주택. 여기서 고가주택은 다시 한번 어느 날 과세기간 끝나는 때, 즉 종료일이나 당해 연도 중에 뭐 했으면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 현재. 자, 뭐를 가지고 따진다?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진 거죠. 양도소득세가 아니니까 시가가 못 나온가? 그래서 뭐가 나온가? 기준시가.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얼마 초과해요,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때 소득세법상 뭐 기준시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슨 주택이고 고가주택이고 9억 원은 일반 주택이 되는 거죠. 1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2번 국외에 소재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니까? 제외하니까 뭐야? 과세죠. 예.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3번 맞아 틀렸죠. 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하라? 합산해라 그랬죠. 부부 갑과 을이 1주택씩을 갖고 있으면서 요거를 뭐 하고 있고 거주하고 요걸 뭐 하고 있는가? 임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임대주택수는 몇 개지만 하나지만 부부 단위일 때는 이걸 어떻게 하라? 주택수를 합해라 그 얘기죠. 그럼 몇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야? 2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이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결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를 합산하여 1주택 여부 판단하는 거죠. 3번 틀렸죠. 자, 4번 국내의 소재는 몇 주택을?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래? 4억. 그럼 3, 3이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그럼 그때는 주택이라더라도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수로 계산한 금액 여기까지 밑줄.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수로 계산한 금액 이게 바로 뭐? 간주임대료죠. 이거를 어디다? 총수익금액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산입하라 그 얘기죠. 자, 5번. 해당 과세 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2018년도 말까지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바로 뭐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죠. 예, 좀 봐주시고요. 또 합계액이 또 자꾸 두 번이 나오네. 그래서 수익금액이 뭐? 합계액이. 그래서 합계액이 두 번 나왔죠. 앞에 거죠.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뭐? 비과세. 언제까지만? 올해 말까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5번 보죠.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을 틀린 것은 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자,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과세한다. 맞아요? 맞죠? 밑줄 법령이 정하는 경우가 바로 뭐야? 3, 3이죠 뭐. 2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밑줄 수입 시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어떻게 됐대? 정하여졌대. 저거 약정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정하여진 날, 즉 다른 말로 뭐 약정일에 수입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약정일에 수입한 걸로 보겠다 해서 실제 임대료가 들어왔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받은 걸로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매월 월세 지급일은 매월 월세는 10일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다고 약정에. 그러면 무조건 뭐 한 날에 10일 날에 뭐 한 걸로 보는가? 약정한 날 요 날에 무조건 뭐 한 걸로 보는가?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임대업자가 큰 소리를 더 내는 경우는 이때는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선불로 먼저 받을 수도 있죠. 특히 대학생들한테 기숙사 못 짓게 해놓고 내 주택 임대 줘갖고 월세를 받는데 그 월세를 또 6개월치 1년치 선불로 달라 그 얘기야. 저는 추악하게 보입니다 그게. 죽으면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좋아. 나의 세조생이면.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를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또 그걸 하는 임대업자들, 뭐 왕십리, 뭐 이런 대학교 근처에 가면 또 농성 아닙니다. 얼마나 농성 잘하는데. 자, 학기제 1년치 달란 얘기야. 대학교 기숙사 못 짓게 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임대 들어와갖고 월세 1년치 내란 얘기야.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되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나? 없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내려놔야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이 내려놓죠. 있는 사람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뭐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 기성대를 그렇게 틀어잡고 있는데
자, 요거죠. 그럼 우리 몇 개월치 받았어? 12개월치 1년치 받아버렸죠? 그럼 올해 2018년도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얼마냐? 그 얘기야. 당연히 뭐 해야 돼? 안분 계산해야 되죠. 몇 개월치만? 6개월치만 잡아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죠. 4번이죠? 아니야, 3번이죠? 예. 요즘은 집만 나갔다 오면 못 찾나 보네. 이제 큰일 났네. 예, 그만둘 때가 됐어요, 저도. 만일 해당 주택이 그 외에 소지하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렇죠, 여러분. 국외주택은 묻지 마야. 묻지 마. 무조건 과세죠. 뭐. 자, 4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대요. 이거죠, 여러분. 부부 갑을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하는 얘기죠.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죠. 이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는 말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거기 20회라 못해 제가 수정 고친 거죠. 결론.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어디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거죠. 사업소득에.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했어.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이죠? 불로소득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뭐 여기 젊으신 분도 많고 이제 기성세대 올라온 사람들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이죠. 자, 은퇴 후에 소득을 뭘로 먹고 살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죠? 임대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단순한 기간의 경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의 시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임대업자 모임에 가면 아주 그분들은 인생을 즐긴다. 한 달 중에서 29일을 놀러 다녀. 그리고 하루만 바빠. 뭐? 월세 받는 날만 뛰면 돼. 1층부터 5층까지. 아자자! 그러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따로 끄집어내갖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얘들을 부부 단위로 합산과세했어. 왜냐면 소득세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항상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뭐야, 여러분? 명의분산이야. 재산도 그렇고 소득도 어떻게 하는가? 분산. 자, 이거죠. 아저씨가 직장을 다녀.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주택 한두 개를 더 사갖고 뭘 받겠다니까? 월세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소득을 남편의 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처의 명의로 해. 그럼 소득이 어떻게 돼? 분산되죠. 근데 이걸 아저씨의 명의로 사면 어떻게 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아저씨한테 얘기해놓고 이번에 사는 주택은 내 명의로 해주셔. 그래야 명의를 받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을 하고 명의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느닷없이 오늘 가자마자 명의 줘! 명의 줘!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 정리할 때가 됐구나. 자, 그래서 명의는 어떻게 하라? 분산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단위 합산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아.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야? 부부 별산제도. 부부 각자 소유 재산 인정해 안 해? 해. 근데 왜 그걸 합산해서 과세하냐 그러고 이게 헌법재판에서 무효 유언을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합산 과세 있고 없고 무조건 소득자별로 과세하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간 거야? 사업소득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뭘로 과세한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6번 보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21회죠? 자, 갑시다.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밑줄 10억 원인 1주택.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말 나왔죠? 1주택. 그럼 1주택 소유니까 원래 어디로 가야 돼? 비과세. 근데 얼마로 제시했어?
10억. 10억이란 말은 여기서 뭐 잡아내란 얘기야? 고가주택이란 얘기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과세학은,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뭐 한다? 과세한다. 맞나요? 맞죠. 2번.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한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밑줄 여기는 양도했대요. 갑자기 이제 또 여기는 양도소득세 얘기하네. 그러면 지금 실질거래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한 등기된 1세대 1주택. 그러면 실질거래 10억 원이니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1번도 고가주택, 2번도 고가주택인데 1번은 무슨 소득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고가주택이고 2번은 뭐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죠. 판단 기준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1번은 뭐 갖고 판단했어? 기준시가. 근데 양도세 뭐 갖고 판단했어? 실질거래가. 이거 구분돼요? 이런 거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의 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근데 이때 1세대 1주택이니까 얘는 보유 연수당 몇 프로 받아? 8%. 최대 몇 년? 10년. 그 양도책이 몇 프로까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난리가 되는 거죠. 자, 대치동 10억 주고 산 아파트를 12년 전에 10억 주고 산 아파트를 지금 45억 원에 매도했어. 실제 사례로 나왔던 겁니다. 1세대 1주택이래. 몇 년 보유했어? 12년 보유했어. 공인중개사님, 저 가세요, 비가세요?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 되죠. 가세, 비가세야? 가세. 왜 가세요? 어디 있어, 고가주택이란 말이? 응? 10억이 아니라 45억 원이야. 그럼 뭐야? 과세죠? 그러면 양도책 얼마? 35억이죠. 근데 몇 주택이야? 1주택이고 몇 년? 10년. 그 몇 프로? 80%를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 얼마 되는가? 응? 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야? 응? 7억이죠, 7억. 80% 공제한다며. 그럼 20%만 과세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35억에 20% 얼마? 2, 3, 6, 2, 50, 7억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억 중에 양도청에서 과세가 되는 양도청 얼마? 7억밖에 안 되니까 양도세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반드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무슨 요건 충족해야 돼?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는 거와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과세된 양도책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80%까지 혜택을 줘야 되는 주택이냐 그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서민들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 이건 서민들의 주택이 아니야. 45억짜리야. 45억짜리 주택 봤냐고. 어떻게 생겼나? 45억짜리 주택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나 보지? 그렇죠. 방을 못 찾죠. 방을 못 찾는다. 집 잃어버릴 수 있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제가. 그런 분들 계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양도책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렵냐면 1번에서 무슨 소리 얘기하다가 임대소득 얘기하다가 갑자기 3번은 뭐 했어? 양도세. 그것도 얼르치고 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갔죠. 그래서 상당히 쉬웠던 문제는 아니죠. 자,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인 1주택에서 지분율 몇 프로? 갑은 40%, 을은 60%를 임대할 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거 무슨 주택이죠? 공동소유주택이죠. 자, 그냥 사례. 갑 60%, 을 40%를 합시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양도소득세의 판정 기준이 같아 달라?
다릅니다. 그랬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보라서?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누구 거로 보라? 갑의 주택으로 보란 얘기야. 근데 요거를 뭐 하면 양도할 때는 이때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1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야. 요거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인 갑 40%을 60%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갑과 을이 각각 1주택 소유한 거로 보는 건 뭐 얘기고? 양도소득세이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지분이 어떻게?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죠. 자, 4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했답니다. 이때 이를 미등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 맞죠? 취득 등기를 안 한가 못한가? 못한 거라고 써져 있잖아. 불가능. 취득 등기 불가능. 그럼 미등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 그럼 공부상은 뭐지만 주택이지만 사실 뭐다는 얘기야? 영업용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실질이 뭐니까? 예, 영업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하나 더 풀읍시다. 자, 25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소득세법상 국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 설명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인으로 사용하였음. 자, 1번.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다. 밑줄.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다. 그럼 뭐야? 비과세죠. 밑줄. 주택 한 채만을 소유. 저거 비과세. 그런데 다시 과세 기간 종료인제 기준시가 10억 원이 해당 주택 밑줄. 여기까지 쭉.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고가주택이죠. 그럼 다시 뭐야? 과세죠. 자, 과세를 했는데 뭘 받았대 밑줄? 전세금을 받고 임대 밑줄. 그러면 그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과세 아니야? 왜 아니야? 예, 전세금을 받았다고 했잖아. 전세금을. 월세가 아니라 전세금이잖아. 그럼 전세금 주택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332가 아니면. 예.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여러분 3개를 붙인 거야. 3개를. 요즘 문제가 있다이야. 3개를 물어봤다니까 뭘 물어보고 1주택. 그 다음에 뭐 물었어? 고가주택. 여기까지는 많이 풀었어. 근데 얼른 빼버렸어. 전세금으로 빼버렸잖아. 전세금. 세법을 뭐 공부 안 하고 해도 뭐 맞출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 예, 서브노트 요약집을 꼭 한번 다 보셨죠? 아니야, 여러분. 세법은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걸 매 진도별로 공부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건 하루 이틀 몰아서 한 번에 몰아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몰아치기 가능합니다. 늦어도 이틀이면 몰아친단 말이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몰아치지 않고 이걸 맨날 진도별로 정리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번 방학 때 못하시면 오늘 내일 한번 통해서 이거 한번 꼭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딱. 그럼 이게 딱 베이스가 깔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그 진도별로 나갈 때 요거 취득세 오늘, 다음 주에 등록세, 다음 주 재산세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다른 지체밖에 돌다 보면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꼭 좀 몰아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하신 분은 합격할 것이요. 안 하신 분은 네. 내년에 다른 학원 또 찾아보겠지. 갈 데도 없을걸.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법 요거 얼마 안 됩니다. 요거도 지금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집에 가서 이번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좀 몰아치기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여러분 세법이 수월해지고 세법에서 점수 나와야 돼. 그러면 공시법, 세법에서 60점을 넘기고 그래서 공법을
중개부로 커버해서 최종 합격 처리 나가야 된단 말이야. 세법에서 점수 안 내면 여러분 공시법 과락이 아니라 평균 미달로 가면 그 평균 미달을 중개부서 커버해야 되는데 요즘 중개부도 많은 점수 안 주잖아. 예전에 중개법에 90점 막 95점 막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그냥 저기다 퍼졌어. 그래서 중개법 교수가 제일 짱했어. 시험 끝나고 나면. 진짜 강의할 때는 더럽게 못하나 막 그렇게 쌩 욕을 하다가도 결국 점수로 보답하니까 끝난 거야. 근데 요즘 그렇게 점수 안 주잖아, 중개법도. 그죠? 안 준대? 안 줘, 잘. 요즘. 참네. 그래서 여러분 2차 떨어지는 분들이 왜 떨어지냐면 주로 평균 미달로 가. 평균. 과락이 아니라 평균 미달로 간다니까. 그것도 많이나 부족해. 2점, 3점 부족해. 평균 2점, 3점 부족해 떨어지는 분들이 부지기수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진짜 여러분. 지금 독을 품으셔야 됩니다. 독. 자, 갑시다. 2번.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답니다. 아까 1번은 몇 채했어? 네,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이제. 2번은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밑줄,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로 했대. 이때 월세 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아? 네. 맞죠? 3.3이 아니잖아. 3.3이 아니면 전세는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럼 뭐만 과세해요? 월세만 과세하죠. 이게 1번과 2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한다면 그냥 나가. 이씨, 이거 아까 한 채인데 지금 두 채란다요. 자,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면서 다가구 주택은 몇 주택에 보라? 1주택으로 보라. 물론 예외적으로 혹시라도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하나 주면 한다. 이건 소유 주택수 계산이죠.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어디? 종합소득 금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 요건을 불면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여러분 돌아버리게 만들었고 답은 5번에서 쉽게 준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정신 못 차리게 문제 만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 가보라고 저는 5번까지 가보라고. 그럼 여러분 그래도 5번은 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이런 세법은 이런 개념 없잖아.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이야. 사업자 등록했냐? 묻지 않아. 다만 올해부터 내년부터 올해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혜택을 주겠다 그러는 거고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각종 혜택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찾아와. 교수님 제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요. 예. 그전에 한 채는 제가 살고 있고요. 예. 그전에 한 채는요. 임대 줬대요. 한 채 임대 줬는데 뭘 줬어? 전세 줬대. 그럼 과세해요?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요즘 이거 전세를 안 하고 뭘로 돌려버렸어 이거를? 월세로 돌렸다. 그럼 과세해? 안 해? 해야죠. 당연히 이때는. 이거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전에 한 번도 소득세 안 냈는데 왜 월세로 바꾸는데 소득세 내고 이거 과세 대상이잖아. 뭘 안 했어도 주택 임대 사업자 신고 안 했어도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다만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어떻게 있다? 혜택 주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내년에 왕창 강화되죠. 이거 지금 개정안 다 올라와 있네요. 지금 그거 작업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건 내년 거고 우리는 올해를 끝내버리죠? 네. 예, 내년은 그냥 개정세법 해서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어디야? 7번까지 했죠? 예, 뭐 8번 보시고 여러분.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작년 기출문제 28회 수정? 예, 수정. 1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맞아, 틀려? 맞죠? 어디로 가야 돼? 기타 소득이죠. 2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업소득이죠. 3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밑줄 결손금 나왔네. 과표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자, 작년에 강의할 때 이거 단 한 번도 설명 안 드렸어요. 그럼 보던 거다 못 보던 거다? 그럼 고민하라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제가. 답이다 아니다. 일단 답이 아니니까 제껴라 그래서 제껴라. 일단 3번은 나중에 합시다. 자,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자, 그럼 1주택 임대는 뭐야? 과세죠. 근데 연간 얼마 밑줄? 1,800만 원 임대돼. 그럼 이건 다시 뭐야?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이죠. 그러니까 뭐야? 과세 소득은 없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이해하시나요? 자, 부부가 소유하고 있대. 이거죠, 여러분. 그럼 부부 가불이 각자 하나 있어요. 우리 부부는 어디서 살고 있고, 여기서 살고 있고, 요거 우리 갖고 있던 걸 뭘 줬어? 임대. 그럼 뭐죠? 과세죠. 과세잖아. 근데 이때 받은 뭐가? 월세가 지금 얼마 돼? 1,800원이라며? 맞나? 1,800? 예. 그럼 얼마야? 2천만 원 이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다시 과세해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시킨 거 아니야. 요즘 문제가 다 이따로 나온단 말이야.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문제를 연결시켜서 뚝뚝뚝 연결시켜줘. 뭐와 뭐? 비과세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내시면 여러분이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봐주시죠. 자, 5번.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유가증권 처분 이유로 한다. 예. 5번도 작년에 저는 한 번도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과 2번과 4번밖에 없어. 1번과 2번과 4번은 알잖아. 지금 뭐야? 3번과 5번 못 보는 게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찍을 수밖에 없어. 왜? 1, 2, 3에서 답이 아니니까. 물론 1번, 2번, 3번은 아래에 몰라야 돼. 알아야죠 본인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자, 이럴 경우 제가 뭐라고 그랬냐.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1번과 2번과 4번은 답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못하면 이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려운 게 이제 몇 번이야? 3번과 5번은 둘 다 몰라. 알딸딸해. 그러면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예배적인 현상에서 못 보던 게 2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럼 저는 이랬어요. 응? 긴 거? 아니, 뒤에 걸 찍어라 그래서 뒤에 거.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알고 찍은 게 아니라 우리 모르는 거 나왔는데 에이 둘 중에 하나 찍었거나 어디 거 찍어라? 뒤에 거 찍어라서 뒤에 거. 그래서 맞췄어. 알아서 맞힌 게 아니라.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합격하는 사람은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서 찍어서 맞춰야 이게 합격이 돼. 왜 이게 뒷패가 짝짝 붙는 사람 있고 뒷패 안 붙는 사람 있잖아. 찍는 족족 틀린 사람 있죠. 있다. 나는 찍은 문제마다 틀린 사람 있잖아. 답세로 피해가. 그러면 진짜 인생이 힘들어지고. 나는 찍어서도 맞춘 사람 있잖아. 5번이면. 예, 결론. 이거는 출전이 맞추게 한가 못 맞추게 한가? 못 맞추게 문제입니다. 못 맞추게.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간주임대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과세합니다. 주택. 그러면 이때 간주임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보증금 합계 적수, 보증금 합계. 즉 얼마 초과되죠? 3억.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얼마? 5억 원에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빼냐면 3억 원을 빼요, 여러분. 즉 3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얼마? 2억 원에 대해서만 몇 프로 과세하냐? 60%를 과세합니다. 몇 프로만? 60%만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계산 구조상. 요거 서브노트에 아마 있죠? 요약집에. 요약집에 있을 텐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봤어야지. 없네.
예, 없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뭐 없어도 돼. 여기 보세요. 어차피 작년에 한번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죠, 여러분.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산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뭐를 빼냐? 금융 수익을 빼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내가 전세금을 받았어. 그러면 전세금을 어디다 넣으면 은행에다 뭐 하면 예금을 하면 예금에 대해서 뭐가 나와, 여러분? 이자가 나오죠. 요 이자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월세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간주임대료야. 그래서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다 몇 프로? 60% 곱한 거에다가 정기금 이자율 올해 2018년도는 1.8%인데 자, 그래서 요걸 뭐로 보는가? 월세로 보는가?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은행에다 뭘 했어? 예금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 이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 이자 소득이 과세가 돼. 이자 소득이 부과된다고, 세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영수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그 실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뭘 과세하는데?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여기 대해서 월세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또 과세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가? 이중 과세가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이자 소득 부과된 게 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 여러분. 이때 금융수익은 뭐를 말하냐?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죠. 그럼 바로 뭘 말한다 여러분? 예금. 그리고 뭐야 여러분? 이자 소득과 뭐야? 배당.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밑줄 쳐. 이게 뭐야? 이자 소득. 자, 수입 배당과 밑줄 쳐. 배당 소득. 요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 금융 소득. 그런데 밑줄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없어.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근데 이걸 집어넣고 여러분한테 답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이건 출제님이 맞으라고 낸 게 아니라 이거는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왜 못 맞추게 할까요? 여러분이 16문제 다 맞출까 봐. 제가 출제 교수한테 항상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다 틀려준다. 그래서 이게 나서 그래서 결론 10번은 여러분 5번은 이제 또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요런 구조에서 계산한대라고만 보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한테 요길 좀 더 신경 써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11번부터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까? 딱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11번부터는 여러분 공부할 게 없을 때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국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디 간다?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세 총론과 취득세 핵심 이론 좀 꼭 좀 보고 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